한참 만에 나타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또 코바늘 숙제 때문에 좀 많이 바빴어요. 제가 이제 곧 코바늘 지도원반을 졸업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원래는 훨씬 더 이전에 끝냈어야 되는 코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조금 빡세게 있을 때는 수업이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뒤로 미뤄졌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이제 원래 하던 일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숙제가 많이 늘어졌죠. 다 하신 언니도 있어요. 다 하신 분은 본인 다 끝냈는데 나머지 3명, 저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숙제가 다 안 끝나갔고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 빨리 졸업을 해야만 대바늘 강사 지도원하고 코바늘 강사 지도원을 해야만 보그니팅 준사범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사범이 시작이 돼야 돼서 저희가 빨리 코바늘 지도원 과제를 다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그 사진이랑 리포트 작성을 해서 선생님을 드려야지만 선생님이 그걸 잘 모아서 이제 일본의 보그사에 그 자격증 신청을 보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1년 그러니까 4년 공부인 거죠. 대바늘 입문 강사 1년, 대바늘 지도원 1년, 코바늘 입문 강사 1년, 코바늘 지도원 1년, 그리고 나서 준사범이 6개월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범은 한국에서 못해요. 사범은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사범이 사범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범이 준사범을 교육할 수는 있지만 준사범을 만드는 수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사범이 사범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범이 되기 위해선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그 일본에 있는 예전 분들은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사범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사범 수료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희 선생님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인원이 잘 모아지면 여기에서 준사범까지 마치고서 사범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모아지면 일본에서 사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가 되고 이랬을 때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사범 수업이 한국어로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비용들도 결국은 사범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에서 사범 수업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선생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초청을 못하기도 하고 재작년엔가 사범 수업이 한국에서 있었었는데 그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사범 수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사범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 준사범을 졸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범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왜냐면 스케줄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글쎄 제가 원하는 계획은 사실은 일본에 가서 첫째, 둘째 대학 보내놓고 막내는 데리고 가죠 뭐. 그래갖고 신랑이랑 저희 신랑도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해야 되죠? 사범대학 같은? 그게 원래는 3년짜리 코스인데 저희 신랑은 한국에 계속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6년짜리 코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 6년째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연수 받고 그 일정 연수받은 수업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발령을 기다려서 학교 선생님이 되겠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거가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에 돌아가서도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의 수업은 그냥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을 이렇게 돌봐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보육까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신랑은 워낙 애를 잘 보고 애 보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하고 있으면서 크게 막 스트레스 받아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재밌고 좋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면, 뭐 선생님 자격증?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에 선생님으로 뭐 모집 같은 거 하면 거기다가 이력서 보내갖고, 뭐 그렇게 해서 그쪽 학교에 취직이 되면 저희가 또 거기 가서 뭐 1, 2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계획을, 그런 꿈을 한번 꿔봤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에 있는 학교에 신청을 해서 일본에서 한 1년 살아서 저희 신랑은 일본에서 국제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저는 6개월 어학연수를 한 다음에 일본어 어학연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 6개월 사범 수업을 받는 거. 그래서 사범 자격증을 따는 거. 그게 제 목표죠. 사범 근데 사람 옷을 가르칠 생각이 없는데 모르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닌다고 했지만 그 코스가 얼마나 긴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5년짜리 코스고요. 아니다. 4년 6개월이죠. 4년 6개월이고 사범까지 치면 딱 풀로 5년짜리 거의 대학 수준이죠.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학원은 아니야. 거의 막 전문학교 수준이죠. 되게 저는 정말 선생님 수업에 가서 배우면서 뜨개에 대해서 알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넓어지기도 했고, 예전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 요 기호가 뭔지 알아. 나 요런 거 뜰 수 있어. 아, 나 이 꽈배기 무늬 도안 보고 읽을 수 있구나. 꽈배기도 뜰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뜨개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나 배색 무늬 잘 뜰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막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니까 난 충분히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옷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제도라고 하죠. 사이즈를 재서 어떻게 원형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여유분을 주고 어떻게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체형에 맞춰서 어깨선은 좀 더 높아야 되고 뒷판도 높아야 되고 안목은 좀 더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보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제도는 여성복 의상 만드는 제도랑 굉장히 비슷해요. 뜨개 특성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이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이번에 코바늘 지도원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다양한 카라들. 카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카라 있는 옷은 정말 뜨기도 싫고 입기도 싫다. 그랬는데 근데 만들어 보니까 꽤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라들 부분이고 저희는 어떻게 제도를 하는지 그런 걸 배우죠. 그러니까 제도를 하기 위해서 스킬들은 이제 입문이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스킬들을 배우는 거죠. 뭐 겉뜨기를 어떻게 하는지, 안뜨기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뭐 짧은뜨기, 뭐 한길기뜨기,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요런 기호를 보면 어떻게 뜨는지 그런 것들을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문, 기초 과정이었던 거죠. 저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혼자 열심히 수련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입문, 기초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전 재밌었어요. 근데 뭐 그래요. 이걸로 굳이 막 니트를 디자인을 해서 가르칠 마음이 있다면 물론 배우면 좋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형 옷을 가르치긴 하지만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인형 옷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대바늘 강사 자격증이나 한번 따보자 이래갖고 간 거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고 넓구나. 내가 그동안 알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그 니팅 과정을 다 끝난다고 해서 제가 막 니트의 신이 되거나 전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완벽한 완전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전선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거에 맞는 직업을 가졌을 때 거기서 또다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운 거지.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대입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는 저의 몫인 거죠. 이거는 가끔 이제 저한테 수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제가 니트를 잘하게 될까요? 제가 척척 해내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거야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할 나름이죠. 그렇지 않아요? 의대 졸업했다고 다 훌륭한 의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배우고 그 이후부터는 또 본인이 열심히 더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같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 차나 노력하는 차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 차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마쳤다고 해서 뜨개를 척척 잘 뜨게 될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알아서 할 나름인 거죠. 뭐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안 해. 더 노력 안 해. 안 떠. 그럼 거기서 멈춰지겠죠. 그러고 이제 안 뜨니까 또 다 까먹겠죠. 그러면 또 그 수업 쓸데없었어 이러고 저를 욕하시려나? 그럴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저를 욕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저를 욕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태도로는 어느 분야에서도 잘 해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뭐든 배워서 내가 더 열심히,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더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으려나? 저한테 배웠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저만큼 잘하길 바래요.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죠. 스스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죠. 스스로 디자인하려고 하고 스스로 꾸준히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뜨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뭐든 그렇죠. 아니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서 배워봤지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업도 그렇지 않아요? 배웠는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냥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배울까요? 일단은 그때에 배우는 기쁨? 그리고 그때 그거를 배울 때 그래도 만들었던 결과물? 그거라도 있겠죠. 저 온라인 일기 신청해서 옷 4벌 뜨셨는데 그리고 멈췄어. 관심도 끊어졌고 더 이상 뜨개를 뜨지 않아. 그 옷이라도 4벌 남았겠죠. 그냥 어떤 분들은 거기서 멈출 테고, 근데 그 이후로 본인이 또 꾸준히 응용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머리를 잘 써보고 구상을 해서 계속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또 이제 본인이 더 발전하겠죠. 아무리 제가 좋은 스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몰라. 정말 좋은 스승은 게으른 제자도 춤추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스승은 아니고요. 그냥 강사 수준이죠. 그냥 필요한 정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안내를 해드릴 뿐이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의지까지 끌어올려요.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어쨌든 코바늘 숙제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저도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른 졸업을 하고 다음 준사범 수업 들어가야 돼서.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숙제가. 아이용 가디건 하나 떠야 되고요. 투피스 한 벌 떠야 되고요. 숄 컬러 자켓. 그렇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숄 컬러 자켓은 사실 제가 과제가 늦어진 이유는 계속 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처음에 시범뜨기로 조그만 스와치를 떴을 때는 그게 나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랬는데 이제 작업을 들어가서 꽤 길게 올라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거 아이고야 이렇게 막 몸판을 다 떠났어요. 막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지? 멧돼지인가? 얘가 워낙 복실복실해갖고 이 어떤 편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멧돼지 털처럼. 그래서 이만큼 떴는데 막 뭐지 이거? 확신이 없다. 에이, 버려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몇 번이나 모든 옷들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떠놓고 요만큼 올라갔을 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또 다시 새로운 실을 찾아갖고 그걸로 또 뭐 스와치 떠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그걸로 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옷들이 평균적으로 2번 정도씩 막 몸판을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해서 늦어졌죠. 지금 쇼컬러 자켓 같은 경우는 앞판하고 뒷판 몸판을 다 떠나서 연결까지 해놨어요. 연결까지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소매랑 그 카라만 떠서 붙이면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 예쁘니까. 그 이유는 제가 코바늘에 대한 옷 한 벌을 완성한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을 보면 이게 옷으로 완성됐을 때 어떠한 편물이 나오겠구나라든지 그런 상상이 덜 되는 거죠. 경험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네, 이 옷 저 옷으로 많이 이 실 저 실로 많이 시도해보고 그거는 제가 글쎄 코바늘 수업을 다 마치고 꾸준히 제가 코바늘 지금까지 배운 코바늘로 뭐 원피스를 뜬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바를 뜬다든지 자켓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적용을 해서 다양한 실을 찾아봐서 적용을 해서 옷을 한 벌 떠보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해야지만 제가 프로가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코바늘이 잘 모르겠어요. 코바늘이 저는 대바늘을 더 좋아해서요. 그리고 과제가 아니면 저는 인형을 뜨는 게 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경험은 해본 거죠.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코바늘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웠던 거고 계속 코바늘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배운 게 아까워서라도 네, 틈틈이 이런 거 저런 거 기존에 나와 있는 도안들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떠보고 제가 스스로 디자인 같은 것도 해서 떠보고 제가 되게 요즘에 즐겨보는 그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 샤넬 자켓을 입으셨는데 그게 너무 색감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샤넬 자켓 비싸서 난 못 사 입겠지만 저런 색감은 내가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색배야 부르다가 투피스를 떠볼까? 지금 또 투피스가 한 번 떠서 내려놓고 두 번째 거 몸판 떠서 내려놓고 세 번째 거 지금 스와치 실 골라서 스와치 뜨고 제도한 거에서 이제 들어갈 작업 시작을 하려던 참인데 그 옷을 본 거예요. 되게 베이직하게 생겼는데 단처리에 단에 한 3가지 정도로 색깔을 넣어서 그러니까 샤넬 특유의 끝선들 처리를 해놨는데 저게 되게 베이직한데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옷은 하얀색인 것 같진 않고요. 하얀색과 아이보리의 중간일까? 아무튼 딱 봤을 때는 흰색 자켓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흰색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약간 밝은 아이보리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빨간색 단에 앞섭 제가 여기다 사진 띄울 수 있으려나? 이렇게 앞섭에 빨간색으로 단이 지나가고 그리고 흰색 실로 되게 북실북실한 걸로 한번 단이 지나가고 맨 끝에 남색으로 네, 아시잖아요. 아이보리 아이보리랑 네이비랑 레드 컬러 정말 베이직하고 영원히 예쁜 조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 투피스를 만들려면 내가 적어도 떠놓고 안 입고 버려두는 옷 말고 내가 조금 입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사이즈로 뜨되 제가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한번 떠볼까 이런 욕심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실은 또 생각해봐요. 실은 제 생각에는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봐갖고 이런 거를 뜨려고 하는데 요거에 적당한 실 좀 추천해주세요 이래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샤넬 자켓 같은 거 사입지 못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쳤어. 옷이 막 1,000만 원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샤넬이라지만 그렇게 접근 못할 정도의 가격이면 어떡해요? 세상 살면서
샤넬 자켓 한 번 정도는 입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자켓이 한 200만 원이야. 뭐 이렇게 위아래로 세트로. 아 그러면 뭐 조금 노력해서 조금 크게 카드님의 힘을 빌려서 해볼 수 있는데 아빠 1,000얼마야 막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옷이 막 1,000얼마야? 거기 뭐 금태 둘렀나? 와 진짜 전 모르겠어요. 저 원래 명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비싸겠지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가방값이 그렇게 막 1,000만 원대 막 그렇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물건이 있을 거라고 몰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더만요. 시계는 막 억가까이 가는 시계도 있다면서요. 진짜 그런 모르겠어. 진짜 부자들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사서 쓰지. 그래야 너희 떨거지들은 내 발끝도 못 따라오지. 이런 기분으로 그거 사서 쓰시는 건가?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살 능력이 됐었으면 그래. 시계 가격은 억 정도는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려나? 그래요. 재벌이 아니어서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샤넬이나 이런 것도 막 내가 지금 막 먹고 사는 거에 막 굶어서 애들을 굶기고 막 이런 정도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돈 모으고 아니면 카드 할부하고 그러면 한번 사 입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1,000만 원이 넘어서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막 샤넬 이럴 분들은 거지. 야 거지 꺼져. 너 같은 거지 사입지 마. 그러려나? 그래요?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일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막 샤넬 옷 사입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 혼자라면 내가 그냥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거나 그냥 건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럼 그냥 샤넬 옷 사고 몇 달 조금 굶으면서 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전 애를 셋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나가는 거 애들 그런 것만 해도 정말 크기 때문에 네 못 살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죠. 까이꺼 샤넬 내가 만들어 입겠다. 그래서 열심히 샤넬 자켓을 막 들여다봤어요. 요새 이제 과제들이 제가 자켓 뜨는 게 많으니까 근데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실을 어떻게 잘 맞추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도 그냥 모르겠어요. 샤넬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보리 자켓은 그 색깔로 해서 투피스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보리 투피스를 입어서 몸이 예뻐 보이려면 얼마나 날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